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0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아마 한겨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같아요. 문재인이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장기간 인터뷰를 했다, 장시간. 그래서 거기서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뽑았는가. 자,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나름대로 지켜봐왔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대한 눈도 트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무현 때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 IMF, 그다음 김대중이 들어와서 IMF를 해결하면서 처음으로 좀 뭐라고 할까, 문민정부다운 정부가 시작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의 일반화와 맞물려서. 그래서 노무현 때의 정책을 보면은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30대 정도밖에 안 됐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제가 해외 체류 중이었고, 또 나이도 20대여서 여유가 없었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이 하는 걸 보면서 합당하게 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정치에서 정책적 결정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이제 국민의 생각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문재인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깊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문재인의 행보를 보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 거, 거기서 이어져 오는 어떤 건, 그걸 좀 확인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문재인의 언변을 통해서, 왜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노무현이 들어섰을 때부터, 김대중이 들어섰을 때부터. 근데 이제 문재인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죠. 했었고, 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큰 계기도 됐었는데, 윤석열의 임명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의문부호가 달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다 이야기해 준 건 아니다. 우리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하고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저는요. 네. 자,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 제 이야기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훨씬 문재인이 이야기한 것보다 좀 나을 것 같고, 또 여의도의 정권과 찌라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도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이 되는데,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아이러니죠. 엄청난 모순이죠. 그런 조국을 윤석열이 완전히 짓밟아 놨으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상당히 어떤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본적으로는 문재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이 속았다는 겁니다. 조국도 속았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이 우리의 모습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이번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것도 그 자신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김건희나 주변에 있는 건진이나 어떤 천공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가 창구 역할을 했을 테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약간 검찰 내부에서도 아웃사이더를 김건희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밀어 올릴 수 있다, 윤석열로. 즉, 문재인은 윤석열이 그 정도까지 배포가 있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특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걸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됐잖아요. 그걸 조율해 준 게 누구냐? 윤석열 혼자 다 했느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크게 한 방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 왕자 세계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도 완전히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자, 이런 것은 이미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많이 조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김성훈인가요? 경호실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거부하면서 그를 김건희 옆에 둔다는 게 지금 상당히 불안한 요인으로 비춰지고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자, 뭐 그런 류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엮었어요. 왜 문재인의 이야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전 대통령으로서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구체적인 언급을 해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큰 변곡점에 다다랐다. 지금 며칠 사이에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큰 변혁이 일어났다. 문재인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뱉어도 과거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감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런 타이밍을 골라서 말을 한다? 제가 경험한 문재인은 엄청나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서 말릴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자, 이것들이 주변에 관측되는 많은 일들과 이야기가 맞물려 있다. 자, 그런 이야기는 좀 슬라이드가 지나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후회했다. 내 책임이 크다. 사과한 문. 자, 윤석열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탄핵 국면을. 근데 그것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날렸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는 이전 대통령으로서의 국제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를 제일 잘 다룬 해외 정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 슬라이드에서 몇 개 한겨레 신문 그 인터뷰를 보면 나오거든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알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정리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검찰도 전 돌아섰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 이후 과정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역할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아예 그런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지지 세력들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대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흐름이 뭐와 이어지느냐 하면, 자,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지난 주말부터 이런 신호가 강하게 오거든요. 헌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서. 지금 검찰 조서에서 인정한 내용을 헌재에 나와서 정의로 나온 이 3인방이 다른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헌재 공보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큰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조서를 증거자료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밑에 이런 내용도 나왔죠. 위에 건 헌재고 밑에는 검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B1 벙커 구금 지시 있었다. B1 벙커 수방사 지하에 있는 거, 그 지하 동굴. 전쟁 때는 그 전쟁 지휘센터가 되는 곳. 근데 거기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뭐 수방사의 다른 구금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의 진술로 밝혀져 있다.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 입에서 나온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 자, 밑에 것은 뭐냐? 이게 지금 어제, 그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계속 밟아주는 거예요. 그 정점에 지금 문재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이 단독 보도거든요. B1 벙커 구금 지시 있었다. 플랜 B도 준비. 어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정치인들, 하여튼 뭐 관련자, 주요 인사 14명 잡아 가두라는 지시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경찰에도 전파됐고 국방부에도 다 전파됐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독 보도인데 전부 다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예요.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아마 MBC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저 이것은 뭐냐? 이거 오늘 조사돼서 오늘 나온 내용 아니에요. 아마 제법 됐을 겁니다, 시간은. 근데 왜 이 타이밍에
검찰이 MBC와 손을 잡고 왜 풀어주느냐. 검찰이 가장 효과적인 창구를 찾아서 이 정부를 풀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검찰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복잡한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좀 이따 그런 한 말씀 드려보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윤선이 끝났다. 그런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태극기와 성주기를 같이 들고 흔드는 모닝 컨설트 기준 현재 17%의 지지자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게 불이 붙으면 왜 지난번에 서울지검, 서부지검 난동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이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는 그럼 이 신호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미국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지금 대화를 본격화하고 있고 푸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 종전과 북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왜?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자, 남한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남한이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담대한 구상이에요. 남한의 협조가 필요해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것만이 북미 종전선언의 목적이 아니에요. 쇠퇴해진 미국의 정치적 위상을 새로 되살리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앞서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빨리 북한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남한이라는 곳이 남북 통일을 위한 당연한 투자죠.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되찾을 수 있는. 단지 한민족이 드디어 한 나라가 된다. 그걸 훨씬 넘어서는. 네. 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국도 발을 담궈야 되고 미국도 발을 담궈야 되고 러시아도 발을 담궈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별이 왔다. 제가 그런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모든 것이 쭉 다 통한다 지금. 검찰, 문재인까지, 헌재까지.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들이 가장 구석에 몰렸을 때 하는 이야기, 내각제 개헌 이야기까지 그런 거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등판한 이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박 시절의 법제처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관들이 성향을 막론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 본다. 탄핵이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것은 딱 겨냥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이들을 빨리 끝내자. 신속하게. 국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빨리 새로 대통령 뽑아서 새로 준비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다 들고 일어나. 팔 걷어붙이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늦어도 3월 초순 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헌재의 탄핵 인용. 즉 17%의 지지자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만에 하나의 위험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명박 시절에 법제처장이었는데 이명박은 사실 윤석열이 감방에서 꺼내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윤석열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자, 이런 것들이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 볼까요? 문재인과 조국이 검찰 개혁이라는데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할까?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냥 후보자 4명이 있었고 후보자 4명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가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에서의 아웃사이더가 검찰총장까지 했으면 됐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꿈을 꿨다 스스로? 그의 그릇의 크기를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으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김건희와 김건희 뒤에 김건희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윤석열한테 그런 임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꼭두각시다.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각하는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는 건데 거기에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옛날에 인터뷰한 자료를 봤을 때 이미 윤석열이 약간 그 무속인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흠결이 많다는 보고도 계속 올라왔었어요. 최종 후보가 2명 남았다. 한 사람은 조국하고 먼저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조국하고 말이 통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했고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즉 이것은, 그래서 조국은 순수한 마음에 자기가 안면에 있는 사람보다는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무현의 죽음을 살펴본 문재인이 이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자, 여기도 인터뷰 내용에 나와요.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단지 몇 년 만에 대통령 힘만으로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약간 불가능하다. 100%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단계를 올려놓자. 공수처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약간 제한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소권만 가지는 쪽으로 옮겨가자. 그렇지만 그게 내 임기 내에는 다 할 수 없다. 그만큼 치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조국하고 워낙 의견이 잘 맞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기대주를 뽑은 거예요. 그 말을 해주니까 검찰 개혁이란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 인력의 입에서. 근데 그게 뻥을 친 거라는 거잖아요. 윤석열의 힘으로 뻥을 친 게 아니고 김건희가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정도로 이해가 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적에서 유일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즉 문재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당한 게 아니고 김건희한테 당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밖에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 경호처 차장하고 같이 이건 엄청나게 불안한 요인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마저 쓰고 버리는 카드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 내에서 김건희가 르네상스 호텔부터 차근차근 검찰 인사를 밟고 올라서서 윤석열까지 당첨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어차피 쓰고 버렸어요, 검찰 인사들을. 자, 이건 한겨레 신문에 지금 오늘자 뭐라고 할까, 구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들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이야기, 그 다음 2번, 4번, 5번은 오늘 주제인 문재인의 인터뷰 내용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뉴스를 보면 시진핑이 우원식 40분 극진한 환대, 울타리 고치기 시작됐다. 마침 제가 어제 다뤘던 내용이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자, 지난번 선전에서 있었던 아시안게임에 한덕수 총리가 갔을 때랑 분위기가 180도 다르다. 어제 그런 말씀 드렸고, 이것은 한반도의 몸값이 그만큼 올라갔다. 몸값이 올라간 이유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은 중국을 발라낸 겁니다. 북한에서. 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남한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중국한테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남한에도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이 됐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심히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문재인의 인터뷰도 그렇고, 여기 한겨레신문의 이야기도 그렇고, 북러 상호방위조약의 의미에 대해서 해설을 하지 않아요. 그게 남한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에 미치는 영향. 자, 1기 트럼프 때보다 2기 트럼프가 이것을 푸틴과 한꺼번에 협상하기가 좋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 패키지다.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쟁점일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되게 촉박한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이 그걸 모르고 있느냐? 저는 100% 알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신호가 미국에서 확인도 됐을 거예요. 문재인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이런 인터뷰를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자, 문재인의 인터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조국이 윤석열의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을 계속 지지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여의도 찌라시 같은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검찰이 그만큼 문재인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검찰의 어떤 단계적 역량 약화를 시도했지만 그조차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조국도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큰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고르고 골랐을 때 그나마 고르고 골랐다는 것은 뭐냐? 평판은 안 좋고 성격도 희한한 사람이라는 소문은 다 나 있어서 검찰에서도 밀려 있는 세력인데 그런 소외된 세력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입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했다. 드물게. 그래서 그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서울지검장으로 핵심 위치잖아요. 그 다음 검찰총장으로. 자, 여러분도 2, 3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머리를 써느냐? 전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건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다루려고 했는데 잘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적당히 컨트롤 될 줄 알았는데 검찰의 힘을 확 모으더니 내가 검찰을 지키겠다. 이론전까지 이끌면서 보수 세력,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으면서 다 그것은 뜻에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공통의 적으로 삼는 게 문정부를 공통의 적으로 삼는 게 우리의 공통의 이익이다. 기득권 계층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추미애가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감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당시에 문재인의 청와대가 추미애를 100%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뭐 가운데서 약간 어설픈 일치가 있었다고 봐요. 그게 왜 추미애가 국민적 지지를 봤을 때는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데 우원식한테 밀린 이유하고도 상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 것은 문재인이 당연히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윤을 계속 지지해서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뒤늦게 보냈더니 윤석열이 조국 가족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놨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해서 해임할 수 있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추미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의 전화 받은 걸 까발린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거기도 결국 해임이 됐는데 그 절차를 보면은 대통령이 바로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장이 해임을 건의를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해임이 되는 그런 절차였는데 뭐 그런 과정이 그렇게 존중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자, 문재인도 윤석열을 해임하려고 했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건의를 해서 위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여론전에서 졌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를 전체를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전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론전 거기가 밀려나면은 그게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계식을 가진 기득권층이 같이 꽁꽁 뭉쳤다. 그래서 추미애가 이걸 처리를 잘 못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 과정이 잘 처리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맞고 그 사람을 키워줬다. 이게 정답이에요. 추미애 비난하는 겁니다. 조국을 보냈더니 얘는 진짜 백인데 오기도 전에 그 딸 건으로 해가지고 박살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문재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윤 정부의 행태, 개헌까지 포함해서 국민이 이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고 그 검찰은 기소청으로만 존속해야 된다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재인이 원래 계획했던 거, 자기 임기 5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일까? 라는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가 되게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나설 수 있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때 아까 트럼프하고 또 북한의 김정은하고 해서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가운데 계속 다리를 놓았던 입장이거든요.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입에 우리 외교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이 박차고 나갔을 때.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면 윤이라는 개인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도 낮게 봤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북미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충분히 더 높은 수준의 검찰 개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민주당 정부의 권력 재창출은, 특히 북미 종전선언이 되게 되면 바로 남북 교류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문재인이 그걸 준비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된통 뒤집어 썼다, 된통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과거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이 봤을 때 검찰 내부의 저항이 엄청나게 격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 노무현을 잃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인데, 이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해석했을까? 이렇게 흠결이 있는 사람을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는 검찰 개혁에 맞장구를 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오겠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지만, 이의제의를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일부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친구가 검찰의 수장이 되면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의 민낯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지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럴 소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검찰 개혁은 안 되는구나. 법으로 너 그만해, 검찰 다 바꾸어, 이런 검찰 조직이 나는 다 없어질 거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뻗태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도 가능하다. 100% 확신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희한한 짓을 벌여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조직의 본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서 또 말하는 문재인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빨간 줄 꺼놓은 부분 읽어드려 보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 문제에 먼저 매달리고 북한과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나 도모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게 트럼프가 또 먼저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가자 해결하고 북한하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푸틴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두세 차례 연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끝낼지 지금 이미 그림이 다 나왔어요. 가자 전쟁도 대충 나왔어요. 북한은 그 뒤에 하겠다?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얘기해서 쿠르스크에 북한군 파병돼 있다는 이야기. 거기서 푸틴이 이걸 패키지다, 같이 해결해라, 너 힘 있을 때. 그게 너한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지금이 필요한 때다. 그게 그 조건을 걸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문재인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측하는데, 끝난 이후에나 북한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하고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호응만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의견이에요. 네. 이것은 김정은은 언제든지 북한한테 유리하면 하죠. 거기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이런 거 없습니다. 협상 포지션은 좋아요. 몸값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푸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북러 상호 방위 제약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화 제의에도 김정은 분쟁 배후는 미국이다. 핵을 강화시킨다. 뭐 핵 강화, 이게 지금 핵 강화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미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의 배후는 미국이다. 이것은 이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프락치 전쟁이다, 대리 전쟁이라는 거. 트럼프도 인정하고, 트럼프 이야기죠. 바이든은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소개드립니다만은 트럼프 백악관의 핵심 인사들, 내각의 핵심 인사들 이게 다 동의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까지, 국방장관까지, 국무장관까지, 그리고 정보부처의 총책위를 맡은 툴시 가바드까지 그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요. 네, 분쟁 배후는 미국이다. 그럼 사실이고요. 핵 강화는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는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대화는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푸틴은 빨리 전격적으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힘이 있을 때. 북한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일부러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반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시간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충분히 조건만 성숙된다면. 자,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릇된 보도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은 이런 거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이 탄핵건만 순리대로 잘 해결되면은 북미 간에 급진전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미국도 그런 기색을 확실히 드러냈구나.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뜻에 동조해주고 있구나. 문재인이 그 정점을 찍었다. 검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아까 MB 시절에 법제처장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헌법재판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만에 하나 지금 17%에 정도로 평가되는 소위 대구 경북 세력, 개신교 일부 세력, 그리고 젊은 일베 세력들, 그들의 연합체가 어떤 무모한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상목이 이끄는 세력들은 사실은 내란의 참여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만약 민주당 진영에서 나온다면은 탈탈 틀릴 거 아니에요. 최상목 이하 쭉. 자, 그것과 17%의 그 극단적인 지지 세력이 손을 잡으면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의사표현은 확실하기 때문에, 푸틴의 의사표현도 확실하기 때문에 남한의 상황을 단속해야 된다. 이런 게, 그건 남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미국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나선 겁니다. 그 시점은 며칠 전이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것이다. 뭐 신호가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됐죠. 트럼프가 일기에서는 네오콘 반대로 북미 종전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북미 대화가 실패했다. 북미 종전은 제가 넣은 단어입니다. 그거죠, 뭐 사실은. 여기 네오콘이라는 표현을 문재인이 쓴 겁니다. 근데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딥스테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2기에서는 결과 도출을 하고 업적을 쌓을 듯. 그런데 이 업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큰 업적이라고 그러죠. 단지 북한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적대적 국가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으로 협상을 하는 건데, 핵무기를 없애면 내가 반대 급부를 줘야 돼요.
이란도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게 큰 업적이라고 단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문재인이 많은 걸 시사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북한과 접촉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해내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큰 업적으로 삼을 만한 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북미 종전선언만 해서 우리한테 적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다가 타협을 했다. 이건 충분히 내부에서는 보수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큰 업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내가 이 역할 지금 해야 되겠다.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문재인이 여기서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트럼프의 큰 업적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한테 큰 업적으로 각인될 것이다. 즉 이것은 단지 북의 핵무기만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벌떡 다시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러시아, 북한, 남한으로 이어지는 이 물류가 라인이 트여진다. 러시아의 개발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해조의 개발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면서 군사적 외교적으로 중국과 대응하는 강력한 틀을 만든다. 중국을 압박한다. 그리고 생산 기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북한이라는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건설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새로 실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저는 그 수소 에너지 그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이디어는 있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러면은 중국이 몇 년 뒤처졌다 하더라도 금방 따라잡힙니다. 자, 그걸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문재인이 여기서 아무도 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가 중요하게 했던 게 뭡니까?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하는 거. 그리고 수소법 만들어서 수소의 에너지 시대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보다 빨리 가요. 중국은 지금 전기차 수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했잖아요. 이제 전기차로서 돈 벌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는 수소차도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수소차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돈을 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딥시크랑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돈 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만드는 것을 중국은 빨리 하잖아요. 훨씬 저렴하게.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도 그런 일은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산 기지로 삼아서 그런 일을 벌이려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북한, 남한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원이 되는 수소는 기존의 원유에 뒤지지 않는 경제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부가적으로 당연히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 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가스하고 지열을 활용해서 깨끗한 그린 수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저는 한반도 동해안을 가르는 철길 밑에 묻힐 가스관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남한에 지금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뭐 4월이나 5월에 대선이 되게 되면 나올 텐데 그 대통령의 임무는 당연히 아니면 높은 가능성으로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한반도를 재통일시킨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자, 그러면 민주당 내에 대권 주자들이 몸이 다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흐름의 국면을 봤을 때 러시아는 남북 소통, 남북 통일에 대해서 지지할 것이고 미국도 남북 통일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명분에 밀려서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분쟁이 없어지기를, 핵전쟁 위협이 없는 지역이 되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으니까요.
이것이 예전에 1000년 전에 도선대사가 이야기한 도선 비기에 나오는 삼국조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세 개의 나라가 지지해서 평화롭게 된다. 안정된다. 통일된 나라로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된 거잖아요. 양쪽을 분단시켜서 내가 패권 시대에 있을 것 같으면 남쪽은 미국 거, 북쪽은 중국 거나 러시아 거 통일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주지 않죠. 그렇지만 다극화 시대로 가게 되니까 미국도 패권국에서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다극 세력 중에 한 세력으로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혼자 패권국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지만 다극화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남북이 통일돼서 강해지는 것이다. 중국의 코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지만 한반도라는 나라는 스스로가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다극화 세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군사력, 거기에 합당한 경제력, 거기에 합당한 문화적 영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한국이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미 우크라이나전 종전 구상 얘기는 북한까지 포함되어 있다. 종적 감춘 북한군도. 자, 저것을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북한군의 내용 전투 장면이 지금 등장 안 한 지가 제법 됐지요. 우리나라 언론에. 네, 신경 긁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은 대화 제안에도 김정은이 핵무장만 하겠다. 미국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군이 사라졌다면? 아니지요. 이게 진짜 기사입니다. 자, 백악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안보실장입니다. 트럼프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자,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푸틴과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것은 무르익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고 거꾸로 우리나라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국민의힘에서 내각제 개헌 이야기 꺼내면서 검찰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계속 까발리고 있거든요. MBC를 통해서 헌재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시절의 법제세상 이야기까지. 또 윤석열이 무슨 이야기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올 겁니다. 맞춰서. 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느냐.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시작됐고 여기에 북미 종전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패키지로. 그래서 문재인까지 나섰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